이어서 선형 종속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벡터들의 벡터 공간상의 벡터들의 집합이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최소한 하나의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될 경우에 저희가 이거를 선형 종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선형 종속인지를 판단하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희 한 가지 첫 번째 예를 들면 U라고 하는 벡터가 V라고 하는 벡터와 마이너스 2배만큼의 스칼라 곱일 경우에 저희가 선형 종속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3,1에 이런 벡터가 예를 들어서 이제 U 벡터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있는 V 벡터는 이제 2배만큼의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이 벡터들이 최소 하나 이상의 벡터로 결합 형태로 표현이 될 경우에 선형 종속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이게 선형 종속의 표현일 거고, 자,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그죠? V 벡터와 V1 벡터와 V2 벡터가 하나의 벡터로 다음 벡터를 만들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선형 독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개념을 확장해서 놓고 보면 이렇게 R 3차원상의 벡터 공간 안에서 이렇게 4개의 벡터가 있어요. 4개의 벡터를 표현한다면 자, 1, 0, 0이니까 그렇죠? 요거를 x1, x2, x3라고 놓고 보면 자, 여기가 될 거고 2, 2,2는 자, 여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요 4개의 벡터는 요 아래에 3차원 좌표 공간 안에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놈의 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 어떻게 되는 거죠? 각각의 이 컬럼 스페이스를 쪼개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스칼라 배만큼의 이런 선형 결합의 형태로, 그렇죠? 선형, 그죠? 결합의 형태로 이 결합의 형태가 이제 0이 되게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고, 이놈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 값들이 0이거나 혹은 C 값들이 자, 이렇게 될 경우에 해가 존재하죠. 즉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4개의 벡터는 저 1차에 대해서는 종속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요렇게 해서 우리가 즉 여기 있는 이 3개의 벡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 4번째 벡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형 종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형 결합 형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차원 벡터 공간과 3차원 벡터 공간에 있는 벡터들의 선형 독립과 종속의 여부를 판단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 2차원 공간상과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벡터 값을 표현을 했어요. 그 선형 결합으로 만들게 되면 결국은 자, 이렇게 될 거고 요 각각의 값들을 벡터 대신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표현이 될 거고 얘는 다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놈들이 0이 각각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UVW의 선형 결합을 우리가 또 만들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각각의 값들을 집어넣었어요. 자, 이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죠. 값을 구하다 보니까 A는 마이너스 3, A2는 마이너스 1, A3는 마이너스 1 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자, 요놈 자체는 결국 선형 종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값들을 결합식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국 W라고 하는 벡터는 U와 V 벡터의 이런 스칼라, 그죠? 3 스칼라 배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스칼라 배를 곱한 걸 가지고 뭘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W를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형 종속이라고 선형 결합의 형태로 W는 U와 V의 결합의 형태로 나타냈기 때문에 종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즉 자, 여기서 말하는 1,1을 좌표 안에서 놓고 보면은 자, 1,1이니까 여기가 될 거고요. 그쵸? 자, 여기 이제 U 벡터고 V 벡터는 자, 어떻게 되는 거죠? 1,0이니까 이제 여기네요. 그쵸? 예.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선형 독립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의 결합 형태를 표현하는 건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또 하나의 벡터와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즉 어떻게
u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를 가지고 이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각각 어떤 스칼라 배가 곱해져서 자, 여기에 있는 벡터를 표현했기 때문에 결합 벡터를 표현해서 우리는 이거는 선형 종속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 선형 종속과 선형 독립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림을 통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좋대요. 그래서 2차원 공간과 3차원 공간상의 선형 종속과 선형 독립에 대해 그림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본대요. 앞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게 V1이라고 하는 벡터고 얘가 V2라는 벡터라고 한다면 V1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뭐 2분의 1 V2가 되는 거나 혹은 V2는 2의 V1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선형 종속, 선형 결합 형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종속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독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있는 V1, V2의 벡터가 V1의 벡터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경우에 저희가 선형 독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 6-2의 2차원상의 선형 종속을 나타내는 거고, 두 개의 벡터가 겹칠 경우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배수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선형 종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그림 6-3 같은 경우는 겹치지 않는 두 개의 벡터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3차원상에서도 우리가 보면 자, 6-4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있는 벡터와 여기 있는 벡터를 스칼라 배의 만큼 해서 자, 결합을 했죠. 종속이 맞죠. 하지만 6-5에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각각의 벡터의 성분들이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죠. 이럴 경우는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자, V1, V2, V3 관계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3차원 공간에서 자, 선형 종속이 되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V1과 V2는 평면에 있으나 V3는 다른 공간상에 있기 때문에 자, 선형 독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세 개의 벡터가 선형 독립인지를 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0이 되면 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각각의 벡터들을 넣고 표현을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놈을 저희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형태로 해서 자, 구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죠? 각각 자, 다 0이 나오네요. 그 얘기는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한 거에 각각의 값들은 0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u나 v나 w는 선형 독립이 되는 거고, 이 각각의 벡터를 3차원 공간 안에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앞서 봤던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형 독립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3차원상에 있는 벡터가 선형 독립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선형 결합 형태를 만들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각각의 개수가 존재하고, 당연히 이게 다 0이 되게 하기 위해선 자, 0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사실 이게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값이 1인 단위 벡터를 갖고 있는 형태의 선형 독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차원 공간 안에서의 이 컬럼 벡터들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해는 자, 유일하게 0밖에 없죠. 이 벡터도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뭐 눈치 좀 빠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이제 베이시스죠. 그죠? 이런 걸 기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기저라고 하는 거는 조건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 첫 번째 조건이 뭐겠어요? 선형 독립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조건을 자, 기저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3차원 공간에서 다음 세 벡터가 선형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해 보세요. 그럼 각각의 벡터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이제 쉽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자, 0이 되게끔 자, 이거를 풀어서 하면 자, 그대로 0은 0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이후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수식을 아래에 맞춰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A1, A2, A3가 모두 0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A2가 마이너스 1이거나 A3가 1인 경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벡터는 사실 어떻게 되는 거죠? 선형 종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선형 종속인 거고, 자, 선형 종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그 3차원 공간 안에서, 그렇죠? 3차원 공간 안에서
사실은 세 개의 벡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면의 형태로, 그렇죠? 평면의 형태로 존재할 때는 선형 종속이 되는 거죠. 즉 3차원 공간 안에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값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개, 그렇죠? 두 개일 경우에 이렇게 평면으로만 표현이 될 경우에 저희가 선형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하고 마찬가지로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 건 이 3차원 공간 안에서 각각의 벡터가 독립된 공간 안에 존재할 경우에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에서 선형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여기는 이 축 자체가 전부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앞에 쭉 나왔던 이 선형 독립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R 그 3차원 공간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벡터가 선형 종속인지를 한번 좀 보자고 합니다. 그럼 각각 자 이렇게 존재를 하고, 풀이 자체는 자 열 벡터와 거기에 해당이 되는 스칼라 곱의 형태가 0이 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칼라 값이 V1, V2, V3가 선형 종속인 벡터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형 결합을 가정을 한 거고요.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A1 더하기 3A3는 0이고 A2 더하기 A3는 0입니다. 이 식을 잘 구해가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될 거고요. 그렇죠? 이때 마찬가지죠. 이게 모두 0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결국 A1은 3, A2는 1, A3는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해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이건 저희가 선형 종속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결국 이 V1, V2, V3라고 하는 놈이 실제로는 모두 R3 상의 공간 벡터의 값이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존재하죠? 여기는 이 면에 R2에 존재하고 있죠. 네,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시면 뒷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3차원 공간 안에 저희가 이 벡터를 표현할 때 표현되는 벡터 자체가 평면 안에서 모두 표현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선형 종속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선형 종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경우의 수가 좀 많은데 몇 가지를 요약을 해보고 싶대요. 첫 번째는 자 2차원 공간에서 두 개의 벡터가 같은 직선상에 있거나 평행인 경우, 이건 너무 쉽죠. 다음에 또 2차원 공간 안에서 3개 이상의 벡터가 존재하는 경우, 얘도 마찬가지였죠. 그쵸. 그리고 그 세 번째는 그 2차원 공간에서 3개의 벡터 중 2개 이상의 벡터가 같은 직선상에 있거나 평행인 경우, 그리고 자 3차원 공간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거 3개의 벡터 중에 어느 한 벡터가 다른 2개의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 저희는 선형 종속이다라고 하는 이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하나씩 좀 되짚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 파트로 이제 기저나 생성, 차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좀 내용을 파악하시고 퀴즈 두 번째를 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 이후에 이런 생성, 스팬, 베이시스, 디멘전 관련된 부분은 파트 3에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